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에서 일하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의료윤리학자라고 보통 저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의료윤리학자라는 표현도 되게 어색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도 그게 의료윤리학자라는 직업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걸 보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직업 없습니다. 의료인력자라는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쓰는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제가 의료윤리학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과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윤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우리 삶과 관련된 건강, 질병,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문제들을 윤리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의료윤리학자라고 칭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럼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것은 뒤에서 더 아무래도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은 뒤로의 질문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윤리라고 하는 분야를 사실 뭐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래서 소아치과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문의 취득을 하고 뭐 군의관으로 일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동네 치과에서 소아치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이 진료를 계속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잘한다는 게 물론 뭐 좋은 치료하고 뭐 그래서 내가 받은 비용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뭘 알아야 또는 뭘 생각해봐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알 수 있을까? 또는 그런 뭐 공부나 연구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차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의료인문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우연한 기회로 정말 우연한 기회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공부했던 교수님과는 이제 의철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파 보면 사람들은 뭐랄까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상황이 당혹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고 되게 혼란스러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아팠을 때 삶은 난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깨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그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자신이 그 이야기의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죠. 그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환자에게 이야기를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의사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윤리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준다. 환자에게도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환자랑 같이 어찌 보면 질병의 발생부터 뭐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해결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같이 관리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목표점을 잡고 설정하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고 저는 물론 치과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제 진료 경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든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가 또는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 방역 정책 때문에 자신의 삶이 상당히 위협받거나 또는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또는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당장 어느 환자가 더 중요한가? 또는 어느 일이,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환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또 사실 이런 질문이야 뭐 의사들만 많이 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던졌던 질문은 뭐 이런 것이죠. 경제가 더 중요한가? 또는 뭐 치료가 더 또는 아니면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뭐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따질까요? 결국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들 각각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가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런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질까라고 물어보는 학문이 윤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윤리학의 질문들은 무척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따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쉬웠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질문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것이 가치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학적인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한편으로 이 감염병이라는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병에 관한 일들로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외국 여행 가는 것도 이 질병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질병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고, 내 가족 면회 가던 것도 질병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치과 의사고 의료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의료가 되게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의 모든 일이 의료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응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주관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또는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까요? 또 뭐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주관적인 건강 개념의 제일 대표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의료적인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저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떠실까요? 제가 지금 저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병이 없는 상황일 거고,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긴 한데, 그런 식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질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그냥 질병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뿐, 사실 뭐 사진을 찍어봤으면 이미 막 안에서 저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건강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수치들을 통계로 보고 그
그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가를 건강의 기준으로 삼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이죠. 좋습니다. 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가치 부여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낮췄으니까 좋은 치료네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니는 한계는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은 언제나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건강하냐라는 이야기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장애인 기준의 생각이고, 장애인들 분들은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나는 지금 이 환경에서 나의 일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나 지금 삶 잘 누리고 있는데 왜 굳이 의학이 나를 불건강하다라고, 장애 상태라고 만들어서 나를 오히려 제한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의료적인 관점으로만 또는 어떤 정상 비정상의 기준으로만 의학이 되게 부과하고 있었던, 때로는 되게 부당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가치 기준이나 판단 같은 것도 상당히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의학은 과학이라서 어떤 의사를 만나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명의를 찾습니다. 의학이 과학이라서 모두 다 또 그래서 기계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어디로 가나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EBS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명의 방송하고 이분이 잘한다고, 뭐 잘하는 게 뭘까요? 술기가 뛰어나고 뭐 또는 뭐 내과라면 딱 그 뭐 환자의 상황을 딱 캐치해가지고 이 약만 먹으면 낫는다. 이게 지금 2020년대에 이전에야 뭐 60년대, 70년대야 의학적인 지식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과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수련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 논문도 다 똑같은 논문 보고 지금 다 검색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의학 지식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좋은 의사, 뭐 명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고려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지금 환자분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변환해서 또는 어떻게 수정해서 제시해서 지금 이 앞의 환자에게 또는 이 가족에게 제일 잘 맞는 치료 계획을, 치료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명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수술 하시는 분들이야 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겠지만, 내과 선생님들 저는 이렇게 주로 수술이 좀 덜 관여하는 분과들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함께 판단한다라는 측면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인간에게 한 번도 이렇게 옮겨지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그 경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퍼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논의를 따라서, 그렇다면 사실 코로나19를 애초에 봉쇄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그 동물 취급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수 있고요. 더 이전에는 이 환경 또는 기후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남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주변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동물,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건강 개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강 개념도 그렇고 질병 개념도 그렇고, 건강이란 뭐고 질병이란 뭔지 뭐 지금 이렇게 제가 뭐 답이
뭐 완전히 이제 완벽한 답이 있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모두 끝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또 계속 더 깊은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또 전달을 드려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뭐 지금 당장 뭐 한 1, 2년 해서 끝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상당히 한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저는 저 은퇴할 때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또 몇십 년 동안은 이런 고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